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탈무드 에세이 79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탈무드 에세이는 칼날을 받고 논쟁했다고? 이라는 제목으로 힐렐과 샴마이의 살벌한 논쟁 속으로 초대합니다. 먼저 내용을 요약해드립니다. 고대 힐렐과 샴마이의 논쟁 중 실제 칼이 등장하여 합의가 강요된 일화는 논리가 아닌 물리적 위협으로 의사결정이 뒤틀릴 때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현대사 역시 군사 쿠데타나 독재 정권 하의 강압적 통제, 전쟁과 식민지 시대의 불평등 조약처럼 폭력과 공포가 개인이나 집단의 자유로운 의지를 억압한 사례들로 가득합니다. 이는 칼날이 박힌 연구실처럼 논쟁의 장을 오염시키며 우리 사회가 이성 대신 강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처럼 강요된 합의는 결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역사는 끊임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 탈무드 다프에서는 토론의 양대 산맥인 힐렐과 샴마이 학파의 살벌한 논쟁 장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 튀기는 논쟁의 한가운데 힐렐과 샴마이는 마치 두 거대한 산맥처럼 서로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정결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들의 논제는 갓 수확한 포도와 올리브의 즙이 과연 부정을 가져오는가였습니다. 샴마이는 포도즙이 부정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힐렐은 평소처럼 논리 정연하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논리대로라면 포도즙이 부정을 일으킨다면 어째서 올리브즙은 괜찮다는 말입니까? 하지만 그날 샴마이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샴마이는 힐렐의 질문에 답하는 대신 섬뜩한 선언을 내뱉었습니다. 계속 나를 자극한다면 올리브 수확에도 부정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논리적 반박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위협이었습니다. 마치 말의 칼날이 실제 칼날로 변하려는 순간 같았습니다. 베이트 미드라시에 박힌 칼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실제 칼을 베이트 미드라시 연구실 바닥에 박아 넣었습니다. 번쩍이는 칼날은 침묵 속에 모두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단순한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칼은 엄중한 경고였습니다. 들어오려는 자는 들어오게 하되 나가려는 자는 나가지 못한다. 이 말은 그날의 논쟁이 단순한 학문적 논쟁이 아님을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영적 운명을 가르는 일생일대의 결전이었습니다. 베이트 미드라시는 더 이상 자유로운 학문의 전당이 아니었습니다. 칼날이 드리워진 밀실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의 굴욕과 공동체의 아픔. 그날 힐렐은 샴마이 앞에 학생처럼 허리를 굽히고 앉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사내들인 최고 지도자인 나시가 굴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샴마이는 결국 18가지 쟁점에서 모두 승리했습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랍비들은 그날을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사건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만들어 3,000명이 목숨을 잃었던 그 끔찍한 날처럼 영적인 혼돈과 패배감이 연구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도자의 굴욕은 곧 공동체 전체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거부된 법령 다음 세대의 수용.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힘들게 얻어낸 승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샴마이와 힐렐이 함께 선포한 법령은 백성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칼까지 동원하여 강제된 합의는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권위가 아닌 폭력적인 과정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이 법령이 비로소 받아들여진 것은 그보다 한 세대가 지난 후 그들의 제자들에 의해서였습니다. 시간은 상처를 치유하고 갈등을 객관화하며 새로운 시대를 위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대사의 강요된 합의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 랍비들의 논쟁을 넘어섭니다. 무력에 의한 압박과 억압으로 합의를 강요한 사례는 현대사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군사 쿠데타 이후의 독재 정권들이 대표적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1980년 5.18 민주화운동과 10.27 법난 과정에서 신군부는 물리력을 동원해 시민사회와 불교계를 압박하고
통제를 강화하며 억압된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유신체제와 우공화국 시기 역시 정부기관을 통한 불법적인 체포, 구금, 고문 등으로 반대 세력을 탄압하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정권에 대한 순응을 강제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쟁과 분쟁 상황에서는 패전국에 대한 강압적인 조약 체결이나 식민지 시대의 불평등 조약들이 무력 우위를 바탕으로 한 강제적인 합의였습니다. 더 나아가 조직 폭력이나 범죄 집단이 물리적 폭력으로 특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 국제관계에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나 군사적 압박을 가하여 자국에 유리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 또한 직접적인 칼날은 아니지만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안의 칼날을 돌아보며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들로 칼날이 박힌 연구실처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까? 성별, 세대, 이념, 경제적 격차 등 첨예한 논쟁의 장에서 우리는 칼날을 박아 상대방을 굴복시키려 하지는 않습니까?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공수부대와 수방사를 국회에 보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하는 등 국헌문란과 내란을 기도한 사건은 말로 안 되면 총칼이라도 동원해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려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역사의 재현을 막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 탈무드 에세이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이야말로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